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신체적인 거 말고 사회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회장이라고 썼습니다. 회장이나 반장. 좀 낚이는 제목 같죠? 예. 근데 사실은 앞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엄마들이 뭐 다 그렇겠지만 욕심이 있어서 임신하면은 우리 애가 그냥 건강하게 눈 2개, 뭐 코 하나, 뭐 손가락 5개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애가 눈 2개 있고 손가락 5개 갖고 태어나면 욕심이 좀 나죠. 되게 이제 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나는데 사실 이제 반장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반장이 되면 뭐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사실 반장되는 비법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회장이라고 써놓고 좀 삐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 과대표도 못 해봤고요.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집사람이랑 저랑 애들이랑 4명을 다 합해봐도 한 명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 사실은 이제 뒤에 좀 그냥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성에 필요한 게 애착, 공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향 기능이란 이런 개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그냥 간단히 보면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고 또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집단이나 사회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즐겁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매일 가지만 또 저희도 직장에 매일 오지만 즐겁게 오지 않으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즐겁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 배려, 공감, 지도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 사회성 이론이라는 거를 한 60년대 만들어내셨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해놓은 걸 보면 아까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이 어떤 나이에 맞는 발달, 신체적인 발달이 필요한데 정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치원 다니는 나이에 3, 5세에 필요한 건 주도성, 자기 주도성, 그리고 또 기저귀 차고 다닐 때 1살, 3살에는 자율성. 근데 사실 저럴 때 이제 자기 주도성이 잘 안 생기고 하면 의존적인 애들이죠. 그 의존성이 많이 생기면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반장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게 굉장히 하여튼 나이에 맞게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하버드 대학 부설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어떤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아이를 친구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느냐. 이제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싹싹한 아이, 뭐 탐구적인 아이, 뭐 도덕 수준이 높은 거, 행복을 추구하고 아니면 자기 목표가 뚜렷한 아이들. 우리 기자부 선생님은 몇 번이 것 같으세요? 부서와 친구들 기준이라고 하면은 싹싹한 어린이들 싹싹한 어린이요. 기자분이 아기가 둘이라 그랬는데 애들이 싹싹한가요? 예, 그러기 힘든가요? 예, 싹싹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과 선생님들이 자기네 이제 부설 유치원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들이 갖고 있는 10가지 특성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번이 싹싹한 거, 부침성이 좋은 거. 그런 애들이 가장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애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런 사회성 개념이 발달하기 전부터 나왔는데 그 애착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물하고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생각하면 아기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겁나고 뭐 화가 나고 이럴 때 자기랑 애착이 연결돼 있다고 되는 사람을 찾아가면 애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애착도 보면 아까 이제 즐겁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성에서 여기서도 애착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런 관계가 즐거울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즐겁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조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면 뭐 유용성, 반응성, 민감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 그림을 좀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제 그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짜고짜 산에 가지는 않고요. 너무 높으니까 한 8,000m 되니까 한 5,000m에서 6,000m 사이에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베이스 캠프라는 거를 치게 되는데 이제 베이스 캠프가 갖는 의미는 중간에 가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면 잠깐 다시 또 후퇴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재정비하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베이스 캠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조건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신과라니까 우울증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엄마들의 아이가 애착을 갖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울증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다 귀찮고 그래서 아기가 아무리 막 울고 보채고 그래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는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 있는 엄마들의 아기들이 애착이 발달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너무 또 엄마가 이렇게 까칠해도요. 까칠한 엄마들은 애한테 간섭을 많이 해서 좋은데 애기한테 유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애착이 생기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럼 이제 요 아까 그 공감, 사회성에서 공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감이라는 거는 애착이랑 비슷한데 상대방 입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여기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는데 뭐 떠 있으니까 공개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죠? 새만금 초등학교의 반장 후보로 나온 애인데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4학년에 나온 애고요. 얘네들이 그 반장 공약으로 내세운 걸 보니까 뭐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른 애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해줘야 될지 굉장히 다른 애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죠. 공감이라는 게 다분히 이제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후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퀴즈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여기 애가 셋 이상 있는 분이 있으세요? 자녀분이 여기 한 분 계시죠? 근데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번째가 제일 좀 건강할까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셋째요?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들러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 출생 순서에 따른 어떤 건강한 거, 또 인격이라든가 또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걸 쭉 연구했는데 둘째가 가장 좋다. 이분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 이제 자기가 그 책임감, 이 세상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이 아들러라는 분은 그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막내는 여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귀여움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이 있고 그 둘째는 뭐 자기가 절대로 장남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의 의지도 없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또 자기 중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중립을 지켜서 건강하게 큰다 뭐 이렇게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향 기능이라는 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앞에 나온 이제 애착이나 공감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반향 기능을 최근에 이제 엄마들이 반향 기능에 근거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근데 왜 반향 기능이 최근에 이제 더 관심을 갖냐면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최근에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기분이 좋을 때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신생아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수유를 하면서 이제 아기를 보니까 배도 부른 것 같고 이제 좀 잘 먹은 것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보고 웃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아기는 엄마를 보고 이제 아기 뇌에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세포라는 게 있어서 엄마를 보면서 아기 뇌에서 이제 아기의 거울 신경 세포에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배가 부를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크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 지금 배부르구나, 기분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진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었냐면 실험하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동작을 취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봐 경합을 하는 건지 그걸 그 손의 동작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 기능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fMRI 같은 걸 찍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애착이나 이제 공감도 물론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크기 위해서는 결국 엄마의 반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반향을 잘 받고 크는 애들이 사회성이 좋고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끝나겠습니다.